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에 오신 우리 우주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불목인데요. 이렇게 주말이 성큼 다가오기가 있기 없기 행복하죠? 벌써부터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뛰네요.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용서입니다. 나를 위한 용서인지 그들을 위한 용서인지 하지만 이 용서라는 말은요.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프레드 러스킨 지음, 장현숙 옮김, 중앙 M&B 출판사입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용서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전에는 꿈만 꾸어오던 인생의 가능성을 발견할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할 힘이 생기면서 현명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당신의 내부에 지금보다 더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다친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당신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쪽을 고려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 당신은 첫째, 울화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둘째, 화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셋째, 어떻게 용서하는가도 자명해질 것이며 넷째,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우게 될 거예요. 이미 효과가 입증된 이 용서 테크닉을 사용해서 상처를 딛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배우고 나면 확신에 찬 하루하루를 맞는 가운데 훨씬 나은 인간관계를 창조할 것입니다. 자, 언젠가 받은 상처에 생각이 이르면 우리 몸은 마치 위험에 처한 듯 반응하는데 맞서 싸우느냐 아니면 도주하느냐 그 반응이 즉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때 몸에서 방출되는 화학성분은 공격에 맞서 싸우든 아니면 도주하든가 하므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불편한 느낌을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위험에서 빠져나올 대책을 강구하게 할 목적으로 고안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신체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주목을 끄는데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이 올라가요. 가는 담즙을 혈류로 쏟아부어 혈액을 과도하게 의를 경우에 대비합니다. 동시에 소화 상태를 변화시키고 근육을 수축하기도 합니다. 호흡이 약해지며 눈앞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감각이 예민해지고 소화가 일시적으로 중지되고 혈류는 몸의 중심부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조해지고 불편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체는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할 목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 이를 계획하거나 새로운 생각을 하는데 쓸 귀한 힘을 엉뚱한 데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줍니다.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장이 나에게 혹독하게 욕한 일을 내가 지금 100번째 생각하든 또는 어머니가 우리를 두고 집을 나간 그날의 정황을 200번째 생각하든 결국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은 보호 프로그램을 매번 새로이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을 제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사고 기능 담당 부위에 있는 전자에너지를 그보다 간단한 반응 기능 부위로 보냄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려 합니다. 당신이 창날 같은 이빨을 가진 호랑이와 마주칠 때 당신의 몸은 당신의 생명을 구하려 합니다. 당신의 코앞으로 다른 자동차가 갑자기 들이닥쳐 급정거를 해야 할 경우 당신의 몸은 당신의 생명을 구하려 합니다. 당신은 눈앞의 사태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기억의 구조 자체가 우리의 원망 넋두리를 기억에서 털어버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정신은 기억을 범주로 나누어 저장합니다. 일어난 일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연상의 힘을 빌려 일련의 생각들을 다른 기억과 접합시키는데 어떤 기억들은 몇 가지 범주에 동시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경우 원망 넋두리 상자에 보관될 경우도 있겠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상자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삶은 정말 불공평해 함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주에 드는 상자를 아주 큰 것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상처와 울화를 남들보다 훨씬 잘 기억해냅니다. 가장 해로운 기억은 당신이 무력하거나 화났을 때를 생각나게 하는 기억들이죠. 원망 넋두리는 자동적으로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기억은 연상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하는 일들은 고통과 무력감을 눈덩이처럼 더욱더욱 불어나게 할 뿐입니다. 기분을 좌우하는 것은 임의로 떠오르는 과거의 상처받은 경험입니다. 울화에서 벗어나려면 주위에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사회적 도움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데 친구나 가족에게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이와 반대로 친구가 없고 사회적 연결망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무척 고생을 많이 하게 되며 따라서 수명도 짧아집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 일찍 죽을 위험이 실제로 매우 높다는 게 실험을 통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흡연만큼이나 생명을 위협합니다. 반드시 더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또 다른 연구가 밝혀낸 바로는 심장 경색증으로 입원해 있는 노인들 중에 방문자가 없는 환자들은 사망 확률이 그만큼 높다고 합니다. 실업이라든가 기업의 파산, 직장에서의 심한 스트레스 혹은 장기 입원 같은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 사회적 도움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울화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이야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울화 생성의 전제가 되는 3박자 예비 단계를 모두 알게 되었는데 이젠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가 된 것입니다. 용서의 체험을 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겪은 이야기를 지금과는 다르게 서술하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다시 말해 마음만 먹는다면 당신도 더 이상 상처나 실수를 부각시키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를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무조건 맞서 싸워야 할 우라덩어리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신선한 도전으로 이야기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 책을 다 읽을 때쯤이면 당신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영웅으로 당신의 이야기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용서 대장정에 성공한 영웅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입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 책은 용서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책의 목적에 집중해 봅시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를 낸 다른 이들까지도 용서하기를 한번 배워보는 것입니다. 평소 내가 용서에 관한 논의를 할 때마다 되돌아가는 출발점, 다시 말해 용서는 선택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이를 뒤집어 보면 마음먹기 따라서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전부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용서가 우연히 일어나는 경우는 없죠. 우선 용서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과거를 해방시켜서 현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 학습이 갖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 중에 4가지를 직접 참여한 적이 있는데 4가지 연구가 하나같이 용서가 심리적, 정서적 안녕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용서를 배운 사람들은 겁내거나 화내는 일이 적어지고 희망적이 되었으며
디프레션에 빠지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감소했다 해요. 자신감이 늘어나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 좋아하는 쪽으로 변화했습니다. 용서가 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최근 실시된 연구가 3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연구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서 세미나의 처음과 끝 시간에 참가자들에게 다음 질문을 하였습니다. 심장이 몹시 두근거리고 위에 경련이 일며 눈앞이 아찔아찔하는 등 스트레스 반응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가요? 세미나를 끝까지 마친 참가자들의 경우 스트레스 반응이 처음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의 건강 향상 효과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연구에선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을 용서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경 조직의 활동이 왕성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험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은 공격자를 자기가 용서했다는 상상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공격자에게 복수할 생각이랑 아예 포기하고 그 대신 선의를 가지려고 애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상상하는 틈틈이 각자 울화를 하소연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원망 넋두리를 하는 동안에 혈압과 심장 박동수, 혈압, 내압이 모두 급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순환 조직의 해로운 현상으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심장과 혈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상상하는 동안에 참가자들의 근육 긴장이 증가했고 불쾌감,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반면에 용서를 생각하는 동안에 생리적 교란 현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긍정적인 기분이 들고 긴장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의 울화를 치료할 때가 되었습니다. 용서를 실천하기 위한 준비. 현명한 사람이라면 용서를 서두르세요. 투자를 하듯이 말이죠.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서 불필요한 고통으로 그 시간을 괴롭게 보내고 싶진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용서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라든가 당신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을 모두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3가지 조건이 만족된 후에 용서가 이루어진다면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용서할 능력이 없는 것을 간과한 채 상대방의 만행이 천인공노할 것이어서 용서 못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3가지 조건을 수십 번 충족시켰다 해도 우라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워크숍 시간 그리고 용서의 전제가 되는 3가지 조건을 칠판에 쓴 후에 수업을 막 시작하려는 참에 마이크가 손을 들더니 자기 생각에는 그 3가지 조건을 채운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웹 디자이너로 채용된 자신이 기계적 텍스트 따위나 작성하고 앉아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요?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가? 그런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도대체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마이크의 항의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기꾼을 용서한다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건 아닌가? 그렇다 보면 공연히 나쁜 놈들만 활개치고 살게 해주는 셈이 될 것 아닌가 등등. 나는 마이크에게 그런 상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당신 이름으로 계좌가 있고 2천만 달러라는 거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지키면 그 돈은 모두 당신 것이 됩니다. 그 조건이란 당신이 겪은 상처에 대해 다시는 울화통을 터뜨리지 말 것입니다. 헌데 이 은행 지배인이 소위 생각 탐지기라는 기계를 사용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사장에 대해 순간적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할라치면 금세 기계가 작동합니다. 화를 내거나 복수심에 차 있는 것이 발각되면 2천만 달러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끝낸 후 나는 그에게 이런 조건 하에서라면 울화를 청산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거야 물어볼 필요가 어디 있어요.
내가 바본가요? 2천만 달러를 포기한다면 바보 천칠할 수밖에요. 라는 게 그의 대답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지금 당신이 그를 용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요. 당신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인물인가 하는 문제를 떠나서 말이죠. 결국 당신이 사장을 용서해도 괜찮다는 게 명백히 드러난 셈이군요. 그리고 이어서 만약 만족할 만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사장을 용서할 것처럼 보이는데 내 짐작이 맞나요? 하고 마이크에게 물었다. 그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 되어 그게 아마 그럴 것 같죠? 하였다. 용서를 저지하는 진짜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직성이 아니라 실은 용서할 만한 모티브가 충분하지 못한 데 있었음을 마이크는 알게 된 것이었다. 2천만 달러라는 보상에 관련해 자기를 상처낸 사람을 돈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없다는 원칙론을 펴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는 스스로 짐작하는 것보다는 용서할 준비가 더 많이 되어 있다. 다만 용서라는 작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연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일하기가 좀 어려울 뿐이다. 우리를 아프게 한 상처, 그 상처가 용서를 방해하는 진짜 이유는 아니다. 용서할 만한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것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다름 아니라 자기가 받은 상처에 항상 똑같이 그것도 아무 효과 없는 방식으로 계속 반응하는 우리의 습관이 문제인 것이다.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는 당황한 나머지 그 아픔을 줄일 수 있을지 또는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지 도통 알 수 없게 된다. 이때 효과 없는 방법을 당장 그만두기만 해도 우린 훨씬 덜 시달리고 동시에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에 눈을 뜨게 된다. 용서를 실천하려 할 때 걸리는 걸림돌이 많은데 이 장애를 인식하는 게 용서라는 과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의 목표는 평화로운 느낌을 갖는 것이다. 이 느낌은 당신이 울화에서 치유되었을 때 찾아온다. 모욕감을 덜 느끼고 자기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며 신세 타령을 성취담으로 바꿀 때 이때 맛보는 평화로운 느낌을 난 용서라고 부른다. 이런 평화로운 느낌을 많이 가질수록 당신은 울화의 치유라는 목표 지점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다. 용서를 배워가고 있는 것이다.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신세 타령이다. 내가 이렇게 당했소 라고 얘기가 흘러간다면 이는 벌써 우리가 그 일을 개인적으로 너무 크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로 인한 심적 괴로움을 그 일을 야기한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은 어디에 우리 마음을 둘 것인가 하는 결정권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리모컨을 다루는 우리 자신일 뿐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당신이 늘 우라 채널만 트는 사람이라면 어떤 습관도 바꿀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은 용기와 대담함 쪽으로 채널을 돌려보면 어려움을 극복한 영웅들 천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영웅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그들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습을 통해 효과가 인정된 방법들인데 감사 채널, 가까운 슈퍼마켓으로 가서 물건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많은 식품이 그토록 풍성하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느낍니다. 병원이나 요양소를 방문해 자신이 건강하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운전하는 동안 언제나 교통 규칙을 준수하는 다른 운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으로 감사를 보냅니다. 부모가 내게 해주었던 친절한 일들을 생각해냅니다. 상점의 남녀 점원들을 떠올리고 물건을 고르는데 도움을 주었던 그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집에 있을 때 집 안의 가구나 전기기구, 음식을 만드는 데 들었던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숨을 쉬고 있음에 오늘도 생명을 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움의 채널이 있습니다. 교통이 막혀 꼼짝 못하고 차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새들이 날아가고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은 얼마나 신기한가를 관찰합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앞에 잠시 멈춰서서 어린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곳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자연의 모습이 있는 곳을 골라둡니다. 그 곳의 경치와 거기 있을 때 기분을 자주 기억합니다. 꽃들의 아름다움과 매력, 그 색의 화려함을 관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매력을 새삼 깨닫습니다. 동물원을 구경하면서 다양한 동물의 세계에 감탄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자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감상합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곳, 아주 좋은 곳, 아주 행복한 곳, 바로 그곳에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책, 용서, 이 책을 읽는 와중에 가장 감사했던 건 우리 우주님들이 저의 이 낭독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지금 이 순간, 모든 우주님들의 숨소리가 다 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용서를 통해서 저는 제 인생의 주도자가 된 지금 이 순간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낍니다. 우리 우주님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과 감사, 희망, 축복, 행복을 메시지로, 에너지로 전하겠습니다. 구석구석 세포 하나하나 다 채워 넣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